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저희가 꿈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오늘 귀를 쫑긋하시고 반드시 더 큰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 장현수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자 장현수입니다. 제 후원자님은 에이스그룹 그룹장님이신 500만 남자 강병훈 이영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년에 정말 그 중요한 1월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에이스 모드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 주제는 꿈이거든요. 꿈인데 제가 강의 제목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드림머니죠.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려고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실 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저로서도 정립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 한 달이 진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책들과 강의를 듣고 꿈에 대해서 저도 정립된 것들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다시 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반부는 제가 읽었던 강의와 책들 중에 꿈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의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녹여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에이스그룹의 일원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강의 제목은 드림머니예요. 드림머니. 드림 아시죠? 네. 드림이 꿈이고 머니는 돈이죠. 올해 황금 대제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2019년 365일이라는 2019년도에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18일이 지났어요. 18일이 지났고 347일이 남았는데 관점을 좀 바꿔보면은 347일이나 남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18일은 지났지만은 347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매일매일 같이 특별한 날로 만들어 간다면은 2019년도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물 좀만 주시겠어요? 벌써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거를 가지고 꿈만으로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는 꿈과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꿈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관계 정립해본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돈이 있어야 꿈이 있나요? 네. 네, 돈이 있어야 꿈을 꾼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의견 있으신가요? 꿈을 꾸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새해부터 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꿈이 없는데 돈을 벌 수는 있겠죠. 네, 어떤 일로서 벌 수는 있겠지만은 꿈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것도 균형이 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없는데 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행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꿈과 돈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꿈과 돈의 속성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올바른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꿈과 돈이 밸런스를 맞출 때 진짜 자기 성장이 일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걸 지향하는 어떤 남편이 정말 돈을 못 버는데 계속 예술만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돈이 안 받쳐주면은 많은 것들이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꿈과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꿈을 이루기 위한 거지만은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속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돈을 어떤 한 성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없어서, 꿈이 없거나 작았던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니 그 돈을 벌어서 꿈을 키워갔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꿈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꿈이 나에게 돈을 줬대요. 공감이 되세요? 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꿈한테 지원을 했더니 꿈이 나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꿈과 돈은 끊임없는 상승작용이 있다. 네, 이게 제 오늘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할 때 저희 엄마가 딱 이 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을 때는 뭐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셨었는 분이었는데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이 환장을 했냐,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 그러니까 제가 돈이 빠진 꿈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어요. 이게 할 수도 있지, 예? 대통령이 된다고 믿어줬거든요. 근데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 뉴스킨 뭔데 너 원래 이렇게 돈돈거리지 않았잖아. 근데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진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꿈도 돈이 있어야 꿀 수 있다. 진짜로. 그리고 그것이 같이 커나가는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의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한테 뭐가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스펙의 학교를 나왔고 졸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외국계 기업에서 정말 프로처럼 일을 했고 굉장히 커리어문이었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의 꿈이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예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소망이 있었고, 그때 결혼을 할 때 그 남자의 집도 나쁘지 않았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남자가 또 하는 얘기 있잖아요. 평생 책임질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홀라당.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복병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돈이 없었고 빚이 있었고, 남편이 막 신경질적인 약간 그런 증세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 무서운 분이셨고, 이렇게 삶이 내가 생각했던 거로 흐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다가 정말 그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어떤 한 상담한테 카운셀을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카운셀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너 나가서 돈을 벌어. 너가 성취를 해. 너가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가정이고 너가 불행하고 한다면은 너가 성취를 해서 돈을 벌고 너 걸 만들어가면 되잖아 얘기했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생활 동안 내가 이런 걸 다 잊고 살아서 돈 벌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어쨌든 돈 벌어오는 걸로 그냥 살겠다는 걸로 끝났는데, 공감되세요? 이런 거 남 얘기 아니죠? 되게 많지 않나요? 맞아요. 어제도 사람 많이 만났지만 다 이런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만족은 아니고 그냥 타협. 네. 이분한테 없는 게 돈일까요, 꿈일까요? 둘 다요? 네. 되게 답을 다 하시네요.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돈과 꿈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로 꿈이 없는데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상속가들은 그럴 수 있겠죠? 상속받은 사람들은 꿈 없는데 돈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예외고 거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늘 또 만나시겠지만은 다 이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맞나요? 네. 네, 요즘 밀레니얼 특징 아니에요? 돈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욜로. 소소하지만 엊그저께 김도훈 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 200만 원 받으면서 소주 한 잔에 아주 행복감 느끼는 거죠. 그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정말 내면의 대화를 하면은 그건 사실 꿈도 돈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태에서 뉴스캐너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도 아까 그 자녀에 대해 나와서 그 카운셀러 하는 말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밝은 기운의 돈과 밝은 기운의 꿈. 돈만 많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엄마가 너 쉽게 책 읽고 공부해. 너 좋은 학교 가야지가 아니라 엄마가 막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막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그쵸? 옛날에 제가 에이스컴 강의할 때 그 뉴스키라는 엄마 그 일기장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었는데 실제로 뉴스키라는 엄마들을 자식들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엄마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네, 돈이 좀 늦게 따라오더라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쵸? 네, 돈과 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과 꿈을 동시에 이뤄가는 과정?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편의점 알바하면서 돈과 꿈을 추구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과 꿈을 추구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예외도 있을 거예요. 저는 샐러리맨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진짜 높이까지 가는 거 봤거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직업의 구조상 우리가 학습된 원리로 인해서 그런 구조에서 이걸 못 꾼다는 거지. 공감 되시나요? 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이 두 개가 동시에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올해 목표가 30대 중후반의 여성들을 리크루트하는 게 목표예요. 아이 자녀가 있는. 그 타겟팅을 딱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얘기하면 다 울어요. 진짜로 이게 다 없으니까. 진짜 5년 정도 애가 이제 막 그러니까 뭐 갓 태어났을 때 예쁘잖아요. 한 3, 4살 되면 이제 시선이 이제 멍해져요. 지나가는구나 이제. 네. 7살 되면 이제 완전히 뭐 그쵸? 네. 이 두 개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목길에 딱 처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상황 어떻게 극복을 할까? 사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직업이 구조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남편이 보통 사회생활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은 뭐 남편을 떠나서 한 사람이 노동소득을 벌고 한 사람이 어떤 권리소득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돈과 꿈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가 영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을 산출시키지 않나요? 네.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죠? 네?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돈도 없는데 맞죠? 그 먹고 싶고 사고 싶고 계속 욕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는 정말 이런 욕망이 사욕이나 무력이 나쁜 거기 때문에 다 눈 닫고 귀 닫고 살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스타만 하면 어때요? 혈압 오르죠? 예. 사람을 안 만나면 괜찮아요.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그냥 직장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살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설 연휴 가잖아요. 또 그럼 친척 가면 또 얼마나 혈압이 올라요 또 그렇죠? 처음에 뉴스킨 처음 초반할 때 돈 진짜 못 벌 때 친척들 중에 막 대기업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비교 아세요? 너 삼촌한테 용돈 안 주냐? 돈 벌어가지고 저는 막 뉴스킨 몇십만 원 벌고 있는데 근데 제 그 동생들은 막 대기업 갔다가 3, 40만 원 주는 거예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정말 뭐 진짜 그 뭐 불교의 그 시타르타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난 욕망, 난 많이 먹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사람들 잘 사주고 싶고 그 욕망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 가지 욕망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죠. 네.
그게 해결되고 나서 건강하고 밝은 정신 속에 꿈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꿈을 꾼다는 건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조앤 롤링 아시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분위기값도 없는데 어떻게 소설 썼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특정한 예고, 그게 우리 모두 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강의들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돈 지긋지긋하게 없지만은 거기서 막 꿈을 키워라, 저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실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돈 필요하지? 꿈도 필요하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대신 돈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꿈과 돈은 끊임없는 상승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뉴스킨 왜 하세요 한다면은, 저는 요즘에는 그냥 돈 벌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돈 벌려고 한다. 많이 벌고 싶다. 많이 벌어서 많이 좋은 데 쓰고 싶고, 그걸로 저한테 재투자 많이 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 되고 싶다고. 솔직하지 않나요? 네.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남을 원망하게 돼요. 이런 거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양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한양대를 가니까,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는 똑같은 교복 입고 다니는데, 대학교 가니까 아니 무슨 1학년 애들이 페라리를 끌고 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막 페라리가 부부부 올라오는 거야, 체육과 애들이. 알아보니까 무슨 대기업 아들이에요. 그것도 막 돈으로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같은 동아리를 하는데 그냥 뭐 틈만 나면 연수 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O형이어가지고 눈 닫고 귀 닫고 안 되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서 넌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볼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끝에 생각은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적군을 만들기 시작해요. 말 방어하려고. 부모님 잘못 만났네 내가. 진짜 이 생각도 있어요. 네. 등등등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돈이 없으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은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홀드 같은 거 하시다가 자영업 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막 무너져가는 데 가면요, 정말 원망이 어마어마해요. 남편 욕, 시댁 욕, 부모님 욕, 그쵸? 부자들이 뭐 욕하나요? 가족들? 네, 욕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뉴스킨 사업하는데 스폰서 원망해요. 진짜로.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진짜 돈 못 벌 때 솔직히 원망했어요. 전업을 좀 빨리 한 케이스여서.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쪼들린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청한 건데,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직시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로부터의 선언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계신 분들은. 나로부터 힘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나로부터의 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로부터의 힘. 평생 살아가는 힘은 나로부터 나온대요. 공감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렵고 해서 누군가 한 번 돈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돈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게 내 돈인가요? 아니거든요. 남자친구도 돈이 많아. 그게 내 돈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갈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 평생 나를 지속시켜주는 건요, 나예요. 사실 스폰서도 아닙니다. 나지. 파트너일까요? 아니에요. 저예요. 그래서 행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 나라는 개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빌려 쓴 힘은 1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이거? 네,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뭐 이렇게 특히 이런 거 자영업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출받아서 메꿨다고 쳐봐요, 은행에서. 꼭 남이 뭐 은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은행에서 대출 딱 받아가지고 했어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그쵸?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젊은 나이에 왔었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 도움도 받고 여기저기 했지만 결국에 극복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내가 바꾸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극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내가 물론 저걸 활용하는 건 좋죠. 뭐 시스템 활용, 스폰서 활용 좋지만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같이 내 꿈과 이런 것들 싹 터야 당연히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술 먹으면 친구들이랑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아예 안 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친구한테 위로받고 뭐 돈이 없어도 친구한테 위로받고 그쵸? 뭐 취업이 안 돼도 위로받고 술 먹을 때 좋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니까 그쵸? 집에 갈 때 어때요 기분이? 뭐 하는 거지? 전혀 해결 안 됐는데 하루도 안 가던데요? 맞나요? 맞아요. 네.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격려, 내가 나를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이 나를 평생 끌고 가요. 글씨가 좀 많죠? 까먹을 거면 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제가 뉴스킨 사업 만났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이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맨날 난 원망하고 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취업하고 회사를 가도 똑같이 부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난 진짜 내 자산을 만들어야지. 나한테 충족시킨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도 심플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힘을 갖고 싶었고,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직장 생활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나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과 자산에서 나오는 게 내 진정한 힘이잖아요. 이거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선언을 꿈이라고 부른대요. 이 꿈이 정의예요.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선언을 꿈이라고 부른다. 네.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정리가 딱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물지도 만들면서 남 보물지도에 있는 저 거기 내 꿈이 아니라 정말 내 내부로부터 나온 강력한 선언.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제 스폰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진짜 이 지하 단칸방에서 안 살아야지. 너 여기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박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리더 사님들의 강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뉴스킨 사업이 돈이 많아가지고 투자해서 되는 사업이었으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그쵸? 다들 평범한 위치 아니 평범 이하인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살 거라고. 맞나요? 네. 이런 선언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여유롭고 이러면은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 원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꿈을 설정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 꿈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움직여야 돼요. 공감하세요? 네. 뭐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이불 속은 위험해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입을 밖으로. 이불 밖 아죠. 이불 속 위험해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이불 밖 위험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일본이 히키코모리라는 말 아세요? 히키코모리? 방구석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막 게임하고 아시죠? 너무너무 심해져서 지금 일본에 내 사는 반경으로부터 몇 미터더라? 하여튼 500m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젊은 층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집에 와서 사와서 밥 먹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 바운더리를.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 얘기 당연히 안 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모든 거를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야 입을 걷어차고 나와. 세상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미 입을 걷어차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입을 빼려면 막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거 하지 마. 따뜻한데. 예. 움직여야 돼요. 공감되시죠? 네. 뉴스킨 사업 비전이 딱 들어왔어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난 카페에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거지. 공감되세요?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그
TV나 뭐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체감하는, 그렇죠? 콜드를 백날 강의로 들으면 뭐예요? 실제 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명함을 돌려보고 차가운 그런 거 겪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거에서 진짜 지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 설정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돈을 버는 행위예요. 지금 다 돈을 버는 행위하고 있지 않나요? 네. 아까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부로부터 아무리 강력한 꿈의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꿈과 돈의 공통 속성이 뭐냐면 육체 노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돈의 공통 속성은 육체 노동이에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조앤 롤링이 그렇게 어렸어도 이거 안 썼으면 책 안 나오잖아요. 그쵸? 어쨌든 움직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깨닫고 깨지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도 어떻게 했어요? 마인 성공 스토리 아세요? 잘 모르세요? 마인이 원래 영어 교사였잖아요. 지방 시골에. 근데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남들은 막 배우고 싶다 하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여서 그 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그냥 막 외국인들 붙잡고 막 얘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어를 했지만 그게 한계가 오니까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비즈니스 보게 된 거죠. 야, 우리는 저기 뭐 막 트럭이 와가지고 배추 떠다 파는데 여기는 뭐 다 온라인이네? 근데 미국이 중국 인구의 뭐 6분의 1도 안 되는데 중국이 되면 어떨까? 그 생각 갖고 온 거예요. 실제 IT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의뢰했죠. 미국에 비즈니스 있다. 중국이 온라인 해보자. 된다. 몇 명한테 얘기했다. 명수가 10,000명, 1,000명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엄청난 거절을 받고 100명에게 투자 의뢰 받아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린 게 알리바바 시초잖아요. 모르셨구나. 그 알리바바 지금 어떤 기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동을 했다는 거죠. 노동. 네.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킨 사업할 때 저도 이런 것도 같아요. 대본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막 럭셔리한 비즈니스 같은데 강의하는 분들은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왜 현실은 왜 이거 뭘 메고 뭐 어디 막 가고 막 펼쳐놓고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사소한 행위 하나들이 움직이는 게 꿈의 진짜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선언을 해야 돼요. 몸이. 모닝스쿨 나오시는 분들은 몸이 선언을 하신 거죠. 일찍 일어나는 거죠.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은 머리가 먼저 앞서면은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많이 만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 서두에 했던 얘기 막 돈 그런 것 같아요. 나 100만 원 버는데 나 뭐 뭐나고 하면 뭐 돈 10만 원밖에 안 남아. 이거 가지고 뭘 해? 그냥 돈 쓰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1,000원도 아끼더라고요. 써야 할 때 쓰고 안 쓸 때는 절대 안 써요. 100원도. 정말 신기해요. 네. 언제 느꼈냐면요 저희 장모님은 좀 부자예요. 네, 좀 부자예요. 자산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들어오시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안 쓸 때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진짜 부자다. 저는 막 쓰는데 그런 걸 느꼈죠. 진짜 부자는 그렇구나. 내가 돈을 우습게 받구나. 그냥 돈 1,000원 나가는 거, 돈 10,000원 그냥 우습게 사는 거야. 술 한잔 먹지 뭐. 그냥 핸드폰비 날라와도 거기 뭐 명세서 있는데 보지도 않아. 그냥 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번 보세요. 뺄 게 몇 개 있다니까요. 돈 5,000원씩 진짜 한번 봐보세요.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정산해보니까 이런 걸 딱 알고 나서 한 교수님 저한테 너 재정관리 너 하고 있냐고. 재정관리 잘하는데요? 한번 세금부터 점검해봐라. 점검해보니까 제가 절약해서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돈을 우습게 보니까 꿈도 저한테 안 왔구나. 그래서 돈이랑 꿈을 정말 같은 속성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 나왔죠? 이불 속에 생각하는 꿈은 단 한 발자국도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네. 이불 속에 나오셔야 됩니다. 춥지만 나오세요. 일을 할 때도 그냥 카페에서라도 하세요. 집에서 일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집에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8시간 돼도 안 끝나. 그쵸? 편하니까. 카페에 나오면 1시간이면 될 거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꿈은 내가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벨롯이 도입돼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이거 공감하실걸요?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고 밥도 못 먹고 막 추운데 그쵸? 막 별거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막 조그만 성과들이 나고 그 현장에서 내 그 움직이는 몸속에서 그 꿈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역동적인 꿈이 돈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이에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꿈과 돈은 같다. 꿈과 돈의 가치도 같다. 굉장히 좀 럭셔리한 강의를 준비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갖고 있는 사명과 뭐 비전 뭐 제 버킷리스트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걸 막 퍼레이드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들의 꿈이 내 꿈이 다른데?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그렇죠? 좀 야, 진짜 돈에 미치는 뭐 이렇게 소리 듣더라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나 진짜 돈 미쳤다.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나 반드시 꿈 이룰 거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잘 인식하고 또 얘기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같고 가치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에 걸맞는 꿈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꼭 못 버는 사람들 잘 버는 사람 욕하잖아요. 그렇죠? 쟤네는 뭐 1억 벌면서 뭐 이상한 데 쓸 거야. 그렇지 않는다니까 이게. 보니까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무슨 부잣집 애들은 뭐 교육 이상하게 시키고 막 애들이 뻔나가고 그런 거 아니던데요. 네, 아니더라고요. 교육도 잘 시키고요. 더 깨어있고요. 더 잘 살아요. 돈 많이 벌면은 꿈도 커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디스트리뷰터를 가입한 날이에요. 바디바를 3개월 썼는데 왜 썼냐면은 그때 저 사업 전달해 준 분이 그때 저 여자친구한테 데모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제 자취방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내 방에서 데모를 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선배였거든요.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저 뒤에서 막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있었고 여기 상다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데모를 하는데 와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난 뭐 제품 이렇게 팔리는 줄 알았더니 너무 열정적이어서 귀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바디바가 딱 꽂혔어요. 아토피가. 진짜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너무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자동차 동안에 들어가서 맨날 막 그 먼지 분진 날리는데 막 자동차 작업하고 용접하고 하느라고 막 얼굴까지 아토피가 뒤덮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토피가 병원에 닿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들렸고 그 잠깐 내려갔죠. 그래서 걔가 주섬주섬 도와주면서 이거 나도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6만 원 이상 쓰면은 뭐 되겠는데 됐고 바디만 쓰겠다 해서 바디바 하나만 딱 사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고 사서 그걸 한 3개월 동안 쓴 것 같아요. 바디바 3개월 동안 쓰는 소비자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3,000원씩 제공하는 거? 근데 그걸 저는 그때 진짜 과소비였거든요. 무슨 비누에 10,000원을 써. 근데 그걸 쓰고 아토피가 한 70%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세미나에 초대가 됐고 아토피 세미나인 줄 알았더니 이제 사업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엄청 열심히 들었죠. 강사분이 다 뒤에 앉아있는데 혼자서 밖에 있으니까 너 뭐하는 놈이냐. 나 이거 학생이다 공대 다닌다 이러니까 너 다 때려주고 유스케 해라. 알고 보니까 산부인과 원장님도 유스케 100만 전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3개월 정도 사업 검토를 하고 이때 제가 LOI 든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딱 이랬어요. 꿈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 꿈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 뭐 더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 딱 그거였어요. 꿈도 없어. 그냥 대기업 가야지. 돈도 없죠. 네. 그랬는데 오늘이에요. 오늘의 저는 뭐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생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2023년 제가 딱 10년 보고 뉴스킨 사업 한 거였거든요. 10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어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저의 드림머니, 그러니까 제 모든 꿈을 소원할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 자산으로 제 꿈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가 평생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36이에요. 근데 네, 36이에요. 너무 좋겠죠? 체육 선생님 부럽죠? 몇 살 생각했어요? 제가 이때 꿈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름 시계는 30만 원짜리. 처음 이때 제가 8월 26일이었어요. 등록한 날. 이때 써니박사님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간의 레버러지라는 강의를 듣고 부자들은 무언가 레버러지한다. 돈 아니면 시간이다. 돈은 너네들이 못하는 영역이다. 시간을 레버러지하는 건 할 수 있다. 뉴스킨 비즈니스로 딱 듣고 바로 딱 이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죠. 옆에 이 두 분 안 계시고 지금 제 옆에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변했죠. 이렇게 뉴스킨에 최적화된 나의 모습으로. 왜냐면은 제가 정말 딱 이날부터 제 꿈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는 정말 그냥 그 무슨 몽이라고 하죠? 백일몽? 백일몽인가요? 백일몽 맞죠? 네, 그런 거였다면 진짜 뉴스킨을 만나서 정말 현실화된 그런 꿈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꿈이 이제 비주얼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뉴스킨 장소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세미나 이 시스템에 왔었을 때 느낀 거는 여기는 꿈을 꾸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꿈을 꾸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꿈꾸라면 꿈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꿈을 꾸는 방법. 석세스 포뮬러 아시죠? 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최고 가치인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도 8시에 저희 이제 에이스 시스템 운영진들 회의를 했지만은 이미 거기는 꿈을 이룬 분들이 계시거든요. 꿈이 이미 이룬 분들. 이미 나의 자산으로 나의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이미 그런 분들이 함께 미팅을 하고 호흡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룬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뉴스킨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걸요? 꿈을 이룬 분들은 제 주변에 없을걸요?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삼성 가서 뭐 이건희가 꿈을 이뤘다고 쳐봐요. 삼성의 젊은 신입사원이 꿈을 잃어버리니까 회장님 저 한번 만나주십시오.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꿈 얘기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동으로 갈 테니까 1시간만 꿈 얘기하자고.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 후원자님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저 진짜 꿈 이루고 싶은데 꿈 이루셨으니까 저랑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 꿈 얘기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가실까요? 네? 대답이 없으세요? 당연히 뭐라고 하시죠. 엄청난 가치라니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뭐 마케팅 구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걸 똑같이 걸어와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잠시 좀 먼저 했을 뿐인 거죠. 먼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근데 갔다고 또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제가 느낀 최고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미쳤다 여기는. 꿈 이룬 사람 이렇게 많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맨날 이루신 분들한테 가서 안 이룬 사람 말고 네. 안 이루고 막 부정적인 사람 말고 꿈을 이룬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냐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꿈을 적어보세요. 뭐든지. 그러니까 막 꿈이 막 멋들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나 진짜 100만 원 벌고 싶다. 나 50만 원 더 벌고 싶다. 그게 강력한 꿈 아닌가요? 그 꿈을 일단 적어보세요. 적어야 몸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남의 시간에서 일을 했던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쵸? 네. 나와의 시간을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에는 저렇게 일정이 막 같이 캔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차에 있거나 할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요즘에. 혼자 정리하고 혼자 뭐 생각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못 견뎠거든요. 시간 나면 나와 한잔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오 혼자만 시간 생겼어.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서 함께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꿈이 작더라도 꿈이 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꿈이 커져요. 맞나요? 네. 계속 도전하고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